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여러분은 가벼운 구명보트를 타고 물이나 식량 공급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글쎄, 한 남자가 그걸 50년대에 해냈는데 아주 훌륭한 이유로 해낸 것이었답니다. 알랭 봄바드는 생존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진 프랑스의 의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료 경험에서 난파선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한 가지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당시 구명보트에는 낚시 장비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바다에 고립되면 며칠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죠. 그래서 아무도 그 이후에는 그들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봄바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도록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만약에 날 생선, 비타민C를 위한 플랭크톤을 먹고 그리고 염분이 많은 바닷물을 적절하게 그리고 거의 최소한으로 마신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다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바닷물을 한 모금만 마셔도 정말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적당한 양이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물론 봄바드의 이론은 결코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해결책이기는 했습니다. 그는 이 물고기의 아이디어를 폴리네시아 사람들로부터 얻었는데요. 그들은 극도의 탈수 증세를 대비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신선한 물과 같은 것이 모든 물고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 봄바드는 생선을 짜는 기구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네, 정확히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레몬처럼 생선의 즙을 짜는 장치입니다. 그는 이 바닷물과 섞을 수 있는 신선한 생선 주스가 바다에서 발이 묶인 불행한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좀 이상하게 여겨지거나 어쩌면 괴짜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만이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봄바드의 생각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들은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난 해양 생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자신의 대담한 이론을 증명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한 유명한 여행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았는데요. 바로 1947년 토르 해위 에르달의 콘티키 원정대입니다. 그는 선원들과 함께 콘티키라고 불리는 작은 떼목을 타고 페루와 폴리네시아 사이를 건넜습니다. 노르웨이의 민족학자는 폴리네시아인들이 원래 남아메리카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런 식량 공급도 받지 않고 항해하며 대륙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신선한 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알랭 봄바드가 계획했던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었지요. 어쨌든 이야기의 뒷배경은 이제 이해하셨겠죠? 이제 실제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952년 이 28살의 여행자는 폭 5m 너비 2m 크기의 구명보트를 타고 어떠한 음식이나 물 공급도 없이 대서양을 횡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배의 이름을 헤레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유머 감각이 뛰어났는데 자신이 동네 농담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해 농담을 하기로 했던 거죠. 헤레틱호는 알랭과 그의 친구이자 항해사인 잭 퍼머라는 두 사람과 기본적인 낚시 장비와 나침반, 돛을 싣고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극도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식량과 물을 공급받았지만 이는 봉인되어 있었으며 여정 내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1952년 5월 2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봄바드와 파머는 모나코를 출발하여 서쪽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가 얼마나 도전적인지를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2주 동안 바다가 그들에게 제공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들은 굶주려야 했습니다. 큰 물고기 한 마리만을 잡았지요. 물론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이 물고기 한 마리는 그들이 살아남도록 해주었습니다. 파머는 건강상의 문제로 바닷물을 마실 수 없었지만 안개 낀 날씨 덕분에 약 4리터의 신선한 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알랭의 친구는 여행 내내 이 여정을 견디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좋지 않은 날씨는 신선한 물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뚜렷한 시야 없이 안개에 둘러싸인 바다에 혼자 있는 것도 충분히 무서운 일이지만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개는 그 자체의 신비함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어느 날 알랭과 잭은 분명히 배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불빛도 보았습니다. 조명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엔진은 점점 더 크게 울렸습니다. 두 친구는 그 큰 배가 작은 배를 눈치채지 못하고 부딪히게 될까봐 선원들의 주의를 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바람이 안개를 날려버렸고
알렌과 잭은 그들이 본 것에 충격을 받았죠. 아니,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들 주위에는 배라고는 없었습니다.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아마 그건 그냥 그들의 환각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시점에서 그들은 지쳐버렸습니다. 분명히 그 배의 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들었는데 말이죠. 바다가 가진 비밀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며칠 후 그들은 대서양의 모로코 탕헤르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파머는 모든 실험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게 이번 여행은 너무나도 무리였지만 알랭에게는 이 경험이 자신의 이론이 사실이라는 것과 그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었죠. 여러분이 오랜 시간을 굶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도시를 보게 됩니다. 그의 친구와 함께하고 싶은 유혹이 알랭에게는 견디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그는 계속했는데 이번에는 혼자였죠. 그러나 대서양은 그의 결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즉시 폭풍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알랭은 자신이 폭풍에 대한 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도는 엄청났고 그는 자신의 배에서 물을 빼낼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그의 배가 공기 주입식이 아니었더라면 이것은 알랭의 대단한 여정에 쓰랄린 끝일 수도 있었고 어쩌면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무언가를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그는 자신의 모자로 보트에 물을 퍼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져서 돛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거였습니다. 흔히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알랭의 상황이 정확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폭풍이 끝났을 때 봄바드의 헤레틱 호는 여전히 물에 떠 있었고 그는 곧 돛도 수리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마치 알랭 봄바드가 대서양의 잔인한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주위의 물살은 잔잔해졌고 물고기들은 때를 지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겐 항상 음식과 물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식단은 여전히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봄바드 박사는 자신이 심한 발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몸에 난 긁힌 상처들은 스스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양실조가 심했을 가능성이 컸죠. 날 생선에 의존하는 것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좋지 않았지만 최악이었던 것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상어도 아니고 황새치였습니다. 그가 고무 구명 보트에 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황새치는 괜히 칼의 물고기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점심 식사는 결국 배에 심한 구멍을 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시 한번 알랭은 끈질기게 배에서 물을 퍼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위험한 여행의 주된 목표는 배의 난파 이후 바다에 고립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근처 배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험은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증명했죠. 그는 여러 척의 배들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아라카카라고 불리는 영국 선박의 선원들에게 단 한 번 눈에 띈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봄바드가 그의 변덕스러운 실험을 영원히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받은 두 번째 시기였습니다. 그가 사람들과 좋은 식사, 그리고 누울 수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침대를 발견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이 박사가 여행을 계속했을 거라는 사실을 지금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는 계란 2개, 사과 1개, 그리고 야채를 가져가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반칙으로 간주되나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가 목적지로부터 약 1000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도 그는 배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여행은 힘들었지만 예전처럼 끔찍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양이 그의 피부를 태우고 그는 24kg이나 몸무게가 줄고 태풍을 이겨냈지만 그 어느 것도 그가 이미 겪었던 굶주림의 폭풍에 견줄 수는 없었습니다. 1952년 12월 23일 그는 서인도 바베이도스에 도착했고 그의 비상식량은 여전히 봉쇄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알랭 봄바드 박사는 심각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했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 생선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작은 배를 타고 4,350km를 여행한 후였으니까요.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순수한 용기로 그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완고한 어리석음이라고 하겠지만 그의 목적은 선의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10일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난파선의 생존자들을 계속해서 수색해야 한다는 사실은 곧 인정되었습니다. 1952년 알랭 봄바드 박사가 인간이 진정으로 생존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시험해보기 위해
구명 보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기로 결심한 이래 그 덕분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는지 헤아리기조차 힘듭니다. 더 많은 인정을 받을 만한 영웅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저기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을 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